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때 역사책에서 억울하게,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왜곡되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한 흥미로운 인물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17세기 인도 무굴 제국의 왕좌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권력, 바로 누르자한 황후에 대한 얽히고 설킨 신화를 걷어내고 진짜 진실을 찾아보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정말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인도 역사상 가장 막강했던 통치자 중 한 명이 대체 왜 역사적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싹 지워졌을까요?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고 역사를 빚어낸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후계자들에 의해 이렇게 철저하게 흔적도 없이 지워질 수 있었는지 진짜 미스테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일종의 역사 탐정이 되어서 그 끊어진 단서들을 따라가며 숨겨진 내막을 파헤쳐 볼 겁니다. 당시 무굴 제국 궁정 시인이 남긴 이 기록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누르자한은 비록 여자의 몸을 가졌으나 남자의 대열에 서면 호랑이들 잡는 용사라네. 와, 진짜 강렬하지 않나요? 흔히 당시 제국인 여성들하면 하렘이라는 은밀하고 수동적인 공간에 갇혀 지내는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말 그대로 산산조각냈죠. 뛰어난 명사수였던 그녀는 코끼리 위에 앉아서 단 6발의 총알로 4마리의 호랑이를 쓰러뜨린 적도 있습니다. 이 짧은 일화 하나만으로도 이 인물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는지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요. 권력을 쥔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양극단으로 나뉩니다. 당시 보수적인 정통 가부장제 세력들은 그녀를 권력에 눈이 먼 판무파탈이나 제국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피트나, 즉 분란의 원흉으로 낙인 찍었거든요. 하지만 여러 사료가 증명하는 실제 역사는 완전히 딴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인 자항기르 황제와 어깨를 나란히 한 천재적인 공동 통치자였고 전장을 호령하는 군사사령관이자 제국의 아름다움을 빚어낸 탁월한 건축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시선으로 이 인물을 바라봐야 할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역사가 지워버린 황후, 그녀의 유성 같은 비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녀의 롤러코스터 같은 삶의 궤적을 훑어볼게요. 본명은 메흐룬이사입니다. 1577년 페르시아 귀족 출신인 그녀의 부모가 인도로 피난을 가던 길에 대상들의 무리 틈에서 그녀를 낳았습니다. 한때는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이 아이를 버리려고까지 했었죠. 그랬던 그녀가 첫 남편과 사별한 뒤 1611년에 자한기르 황제의 20번째 아내가 되면서 세상의 빛이라는 뜻의 누르자한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후 권력의 최정점에 올랐다가 1627년 남편의 죽음과 치열한 권력투쟁을 거치고 결국 1645년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기까지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이었죠. 두 번째 파트, 공동 통치자이자 사령관으로서의 누르자한입니다. 황제와 결혼하자마자 누르자한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제국의 실세로 자리 잡습니다. 당시 자한기르 황제가 중동 문제로 통치 좀 소홀했거든요. 이때 그녀는 아버지 그리고 오빠와 함께 실질적인 국정 운영을 도맡게 됩니다. 놀라운 건 그녀가 행사한 권력의 크기입니다. 이건 당시 여성으로서는 완전히 정말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무굴 제국 역사상 유일하게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동전을 발행했고요. 황제의 칙령에 자신의 서명을 나란히 넣었으며 외국 사신들을 직접 상대하고 무역 관세까지 통제했습니다. 발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비공식 궁정을 열어서 민원까지 직접 처리한 사실상 실질적인 군주나 다름없었죠. 원래 진짜 권력의 무게는 위기 상황일 때 드러나는 법이잖아요. 한 번은 반군이 황제를 포로로 납치하는 엄청난 위기가 터집니다. 이때 누르자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즉시 자신을 따르는 병력들을 긁어 모아 직접 코끼리 위에 올라탔죠. 심지어 어린 손녀를 무릎에 앉힌 채로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합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코끼리가 다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끝내 적진을 뚫고 들어가 남편을 구출해냅니다. 이 놀라운 일화는 그녀가 얼마나 강단 있는 군사 지휘관이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파트, 경제와 문화의 형성입니다. 자, 누르자한의 진짜 천재성은 정치나 군사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제국의 일상과 문화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트렌드세터였거든요.
무역을 활성화하려고 엄청난 규모의 다리와 도로를 놓고 수천 명이 쉬어갈 수 있는 대형 여관들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패션 감각은 또 어찌나 뛰어났던지 은실로 짠 브로케이드나 가벼운 머슬린 원단, 그리고 오늘날에도 친숙한 파자마 스타일을 유행시켰죠. 심지어 전 세계가 사랑하는 무굴라이식 고기 요리법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고요. 숨겨진 잘하는 뜻의 필명으로 수준 높은 페르시아어 시까지 썼습니다. 못하는 게 대체 뭘까요? 여기서 500이라는 숫자를 한번 기억해 주시겠어요?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녀는 아주 자애로운 면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 재산과 무역으로 거둔 막대한 부를 털어서 무려 500명이 넘는 고아 소녀들에게 땅을 사주고 결혼 지참금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냥 높은 곳에 앉아만 있던 권력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살필 줄 아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던 거죠. 네 번째 파트는 건축의 걸작들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예술적 안목을 가진 훌륭한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1622년에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은 영묘를 보시죠. 보통 베비타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건물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흔하게 쓰이던 붉은 사암 대신 인도 최초로 건물 전체를 새하얀 백대리석으로만 지었거든요. 누르자한이 처음 시도한 이 기하학적인 정원과 백대리석의 완벽한 조화, 이게 훗날 그녀의 의붓아들인 샤자한이 그 유명한 타지마할을 짓는데 결정적인 영감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무굴 건축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에트라 두라 기법인데요. 쉽게 말해 반짝이는 준보석과 다채로운 돌들을 아주 정교하게 깎아서 대리석 표면에 박아 넣는 엄청난 고난도 기법입니다. 이걸로 살아 숨쉬는 듯한 꽃이나 기하학적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대리석 위에 보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법을 제국의 주요 건축물에 광범위하게 도입한 장본인이 바로 누르자한이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유배와 그녀가 남긴 영원한 유산입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그녀의 시대도 1627년 남편인 자한기르 황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거대한 폭풍을 맞이합니다. 황제의 자리를 두고 피 튀기는 후계자 전쟁이 벌어진 거죠. 누르자한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사위인 샤흐리아르 왕자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그녀가 한때 직접 가르치고 아꼈던 쿠람 왕자가 있었죠. 결국 이 잔혹한 권력 투쟁에서 쿠람 왕자가 승리해 샤자한 황제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경쟁자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권력을 장악하죠. 샤자한이 권력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바로 지독하리 많지 철저한 누르자한 지우기였습니다. 제국을 쥐락펴락하던 황후는 한순간에 권력을 잃고 라호르로 강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연금을 주긴 했지만 시중에 유통되던 그녀의 이름이 박힌 동전은 싹 다 걷어들여서 흔적도 없이 녹여버렸습니다. 게다가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그녀가 세운 정치적, 군사적 업적들을 교묘하게 축소시키고 매곡해버렸죠.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녀는 남은 18년 동안 오로지 흰색 상복만 입은 채 쓸쓸히 은둔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유배지에서 스스로 디자인한 소박한 무덤, 그곳에 직접 남긴 묘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외로운 무덤에는 장미도 피지 않고 나이팅게일도 노래하지 않으리. 어둠을 쫓을 다정한 등불 하나 없고 불나방조차 날개를 태우지 않으리라. 어떠신가요? 한때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제국을 호령했던 최고 권력자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철저히 잊혀져야만 했던 그 비애감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나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아름답고도 슬픈 문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국이 나서서 그녀의 모든 흔적을 묻어버리려고 그토록 집요하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녀의 빛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인도 아대륙의 문화를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역사를 지우고 신화를 왜곡하려 해도 건축, 예술, 패션, 그리고 전례 없던 강력한 리더십에 새겨진 누르자한의 천재성만큼은 도저히 지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녀의 삶은 어떤 권력의 탄압보다도 강인하게 살아남아 불멸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짜 역사 속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매력이 있지 않나요?